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악이 훤하게 보인다. 저자 박학범 민사를 또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참 많은 또 걱정 끝에 이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걱정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국악에 대한 국악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틀을 건 이 유튜브에서 나라 걱정에 대한 이야기, 결국 나라 걱정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 혼란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마음이 이렇게 한편으로는 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이걸 과연 해야 되는가, 이렇게 갈등이 쌍곡선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번뇌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제가 평생을 반공교육, 애국교육에 젊음과 청춘을 바친 교육자 출신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뭐 중고등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에서는 매주 월요일이면 애국조회를 했습니다. 타이틀이 애국조회입니다. 그래서 애국가 4절을 불렀는데 한 달 4주에서 첫째 주는 1절을, 둘째 주는 2절, 그리고 셋째 주, 넷째 주 3절, 4절 이렇게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모든 초등학교와 그와 같은 형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학교 교육자들의 그 애국가에 대한 의무감 또 사명감으로 애국가 부르기를 철저하게 실시했습니다. 또 1학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2월 현충일 호국 보훈의 달 그러지 않습니까? 호국 보훈의 달에는 이제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꼭 애국가 4절 외워 쓰게, 그래서 글씨가 틀린 거 다 일일이 교정해주고, 호국 보훈의 달은 애국의 달, 애국교육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라 걱정을 참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 한국의 실정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치 지도자들이 정쟁을 떠나서 양심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이 훈장 또 선생으로서 숨김없는 그런 진솔된 마음인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 다소 좀 무거운 얘기를 하려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죠? 오늘은 좀 마침 윤동주 서거 80주기라고 하지요.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리는데 이분이 윤동주 선생님이십니다. 윤동주. 연세대학교 출신이고 지금 이 사진은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윤동주 시인은 여러 가지 많은 시를 쓰셨죠. 그 중에서 저도 기억이 남고 아마 여러분들도 윤동주의 서시에 대해서 아마 외울 정도로 그렇게 잘 알고 계신 익숙한 시입니다. 제가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는 뜻에서 윤동주님의 서시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영정주의 서시를 1941년 11월 20날 쓰신 서시군요. 참 이 시를 읽을 때 많이 석연해지죠. 저도 제 지나온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고 잘못 살았던 때, 이런 때를 반추하면서 반성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철저하게 회개할 것은 또 회개하고 그렇게 지내고 이제 7학년이 들어섰는데 이 7학년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유튜브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좀 훌륭한 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저도 참 마음이 좋습니다.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께서 25만 원 준다는 문제를 제가 먼저 영상에서 몇 차례 거론했죠. 그거 민생 자원, 민생 25만 원씩 주는 거, 그렇게 국민들이 탐탁치 않게 여긴다. 국가 예산을 10개 영역에 걸쳐서 영원 제로 처리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것을 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또 대표 되시는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마침 또 이재명 대표께서 나라 경제가 걱정이 또 되시니까 그거를 민생 예산을 포기를 하셨죠. 제가 그때 참 잘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신속하게 예산 편성을 추경 편성을 해서 그 10가지 제로화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원상복구하고 또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예산을 좀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입의 시점을 잘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마 저만 그렇게 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참 잘된 정책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유일보 신문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우클릭 안 통하자 25만 원 살포 재추진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참. 이재명 우클릭 안 통하자 25만 원 살포 재추진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전 이거 보고 이재명 대표 왜 그러시나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편법이거든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고 그런 우리 자연 원리의 물리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원리를 이게 거스르게 되면은 결국은 물고기가 바닥에서 파닥거리는 신세를 면치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생명에 직결이 되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입맛 따라 말을 뒤집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기사가 이렇게 썼는데 뭐 이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크릭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 정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북한과 잘 협의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 말씀도 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민생 예산도 포기하겠다 선언을 하셨던 거죠. 그것을 이제 우크릭으로 보는 거죠. 이제 좌파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좌파 소위 그 NL 그룹 또 PD 그룹 이런 분들이 그 좌파 사상 쪽으로 이렇게 편파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분들 외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그 NL이나 PD 그룹의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대다수 국민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옹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좌파 NL, PD 그룹 분들도 아마 속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조차도 자유대한민국에서 복을 누리고 또 삶에 대한 그 수준 있는 생활을 다 하셨기 때문에 결국 북한과 우리 남한을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뭐 영국 BBC인가 어디에서 한반도 사진 촬영을 했는데 북한은 아주 캄캄하고 평양 그쪽만 불빛이 조금 있고 우리 남한은 아주 불야성을 이루고 그런 모습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대동단결하고 통합하고 또 민주주의 뿌리를 내리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계 속의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기성할 수 있도록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중요한 시점인데 왜들 그러시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든지 이 우크릭을 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못 얻자. 왜 못 얻으세요? 조금 기다리셔야죠. 조금 더 기다리시면 이재명 대표께서도 자유민주 시장경제 쪽에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렇게 떨어진 여론이 다시 새롭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겠어요? 별다른 성과 못 얻자 다시 좌클릭하고 뭐 돈 25만 원 주면은 국민들이 좋아한다. 그런데 초점을 맞춘 거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얼마든지 읽어낼 수가 있는 그런 도량 있는 한국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웬만하면 다 고등학교 졸업했고 또 웬만하면 다 젊은 대학 이상 공부했잖아요. 그런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진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님의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 그거 모르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제 소견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리려니 생각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될 생각도 전혀 안 했고 또 많은 국민들도 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그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호응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님과의 그 경선나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결국은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원내대표님 윤석열 씨처럼 하세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때 윤석열 씨 그 검찰총장 할 때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옳은 소리 하는 거 보고 그냥 꽃다발을 검찰청 그 도로변에 그냥 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꽃다발 전시를 했잖아요. 그거 배우시면 되는데 자꾸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거꾸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재명 대표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서는 대통령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제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정책을 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훈장에 소박한 발행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또 뒤집느냐, 뭐 택가리 하느냐, 무슨 라벨가리 추경을 하느냐 이런 말을 들으시면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님 밀어드리려고 해도 밀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또 여기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또 있네요.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에 페이스북에 주 52시간과 25만 원 정신 좀 차리자 정도로 가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 이 훈장에 생각한 마인드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는 절대 안 돼요. 이재명 대표님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보좌하시는 측근들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의 생각이 제 생각과 똑같다는 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서민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민 25만 원 지원은 아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광재 전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상인적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실제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 쪽으로 가시는 사고방식을 해야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마치 표를 구걸하듯이 25만 원 줄 테니까 나 좀 찍어달라. 불황무식한 배움이 없는 사람들 옛날 고무신 짝 받고 막걸리 한 잔 술에 표를 바꿨던 그 시대는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적인 교육열이 보통 아니잖아요. 그 광화문 보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 정광훈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그렇게 시도하고 이제는 정광훈 목사 외에도 뭐 전한길 꽃보다 전한길 그랬던가. 그분 강사님 한국학 학원 강사님이신데 그 전한길 그분도 또 역시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번 영상에서 한번 지적을 했었죠. 우리나라에 말 잘하는 사람 3사람이 있다고. 한 분은 정광훈. 설득력 대단하고 그 경상도 말씨에 강한 그 읍소하는 힘이 보통 분이 아니셔요. 그리고 이 3분의 특강점은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또 기억력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고 말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뿅 갑니다. 저도
2019년 8.15 행사, 광복 행사에 서울에 그 광화문에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정광훈 목사를 처음 알았어요.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는데 그때 가서 그분의 연설을 듣고 야, 한국에 저런 국민 지도자 또 목회자가 있구나. 너무 기분이 너무나 그 위로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님이 또 말 잘하시고 또 한 사람 그래요. 전한길 그분도 야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 소리 듣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하고 이재명 대표님은 조금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이 정도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정도로 가십시오. 그리고 국민들 편에 진심으로 서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다 대통령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대권의 길에 순적하게 진입하실 수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께서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언제까지 추경 예산 두고 정쟁 벌일 거냐. 민주당에 통 크게 양보하자. 25만 원 고집 버리자. 이렇게 촉구를 하셨대요. 이 민주당의 이재명표 25만 원 살포에 계속 연연한다면 추경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제 말과 똑같잖아요. 훈장 말하고 똑같잖아요. 저 참 놀랐어요. 이런 말. 어떻게 내 마음을 읽고 이런 분들이 대변해 준 것 같아. 추경 예산 편성 안 되면 지탄이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님께 간다는 거 진짜 알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결국 국민들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을 김부겸 전 총리께서 하셨어요. 또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님께서도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광주 경영자 총협회 특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네요.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으셨어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 저는요, 정년 퇴임을 하고 어떤 일로 시간을 보낼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좀 이발봉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님, 저희 형님 제가 그 머리 깎는 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깎아드렸던 기억이 많이 머리 깎아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퇴임 후에 머리 깎는 일을 한번 봉사해볼까 생각을 해서 봉사를 했었어요. 그때 미랄무료급식소라는 그 목사님이 주민등록 말소자, 거리에 배회하는 분들, 거린들 이런 분들 하루 한 끼씩 꼭 밥을 해서 먹이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완전히 안 깎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단정한 머리가 사람의 인격이 머리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 미랄 무료 급식소에 오시는 분들은 머리도 안 감으시고 냄새나고 터벅머리고, 제가 그분들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머리를 이발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조금 그때 느꼈던 느낌을 머리 깎는 남자, 머리 깎는 남자라는 이런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직 그 정식 출판사에서 등록은 안 된 상태라 앞으로 등록을 해서 전 국민들에게 이 아름다운 미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 책을 썼는데, 말을 조금만 더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사랑하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사랑하는 손광석 목사님께 바칩니다. 한국의 쇼바이처시더라고요. 이분이 S대학 나오셨고요. 고등학교는 K고등학교. 그리고 검사를 하셨던 분이셔요. 이런 분이 다 내려놓고 그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편에 서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 볼 때 얼마나 불쌍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머리 못 깎는 분들은 또 집에 가서 깎아줬어요. 집에 가서 가보니까 몰골이 왜 집에 가겠어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거동에 불편하시니까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머리가 그냥 산발됐으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집에 가서 머리를 깎아줬는데,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찾아서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가 진짜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지도자시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5만 원씩 똑같이 주지 말고 좀 어려운 분들 챙겨주자, 더 주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맞지요. 그러면 돈 25만 원 못 받는 분들도 이재명 대표님을 밀어주죠.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조금 방향을 바꾸셔야 대통령 되십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아이고, 아는 척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예. 그러지고 여기 오늘 신문에 또 여기 자유일보에 밀어주고 끌어주고 헌재와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의 탄핵 폭주 점입 가경이다, 이런 또 글을 아주 이렇게 했네요. 자유일보인데 밀어주고 끌어주고 헌재 민주 탄핵 폭주 점입 가경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마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허영 석좌 교수, 경희대학교 석좌 교수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아주 한국 헌법학의 태두라고 그러네요. 헌법학의 태두시고, 이 노 교수, 연세가 많으신 분 같습니다. 여기 나이는 안 나와 있는데, 이 허영 석좌 교수의 한마디 한마디가 법조인들에게는 천금의 무게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그래요. 권위가 있으신 분이죠. 이 허영 석좌 교수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헌재의 불법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비판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0가지를 지금 헌재의 행태에 대해서 10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도 이 소시민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세요. 한평생 삶에 그 높은 지체가 얼룩져서는 되겠습니까?
진심이에요. 지금이라도 법과 양심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원위치로 뒤돌아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40년 젊음을 교육에 바친 훈장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10가지를 지적했는데, 첫째,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 송달 후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해야 됨에도 그렇지 않은 채 공판 준비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당연히 줘야 되겠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만 밀어붙인다면 그거는 깡패지. 그게 무슨 지체 높은 헌법 재판관님들의 사고방식입니까?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죠. 피소추인 변호인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8차 변론 기일까지 일방적으로 정했다. 일방적으로 쌍방통행이 돼야지. 일방통행은 안 되죠. 이게 재판관님들, 저같이 이렇게 무식한 놈도 아는데 재판관님들이 이거 모른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변론 기일 독단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헌재법 어기며 내란 수사 서류 송부를 촉탁했다. 헌재법을 어기면, 헌재법 어기면 돼요, 안 돼요? 물어보나 마나지. 저 동네 1학년 학생한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탄핵소추 핵심 내란죄 철회 국회 요구 수용하여 사기 탄핵 논란을 낳았다. 예. 내란죄 철회. 애들 무슨 장난하는 거야. 넣다 뺐다 고무줄이야 뭐야. 사기 탄핵의 논란을 스스로 만든 게 누군지 생각을 해봅시다. 5차 변론부터 피소추인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을 박탈했다. 증인신문을 하게 해야지 왜 증인신문을 못하게 해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의 재판에도 증인 의견 다 듣겠습니다.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의 진위를 가려라. 뭐 가짜다 이런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필적 감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홍장원 이분도 상당히 그 하마풍에 오르내리는 그런 분이던데 옳고 그름을 옥석을 가리는 거 그렇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술 번복 이진우 김현태 증언 증거 채택은 개정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이걸 지적을 하셨군요. 그 다음에 공정성 논란 큰 우리법 연구회 출신 마은혁 임명 철회해야 된다. 이 마은혁 임명 둘러싸고도 제가 시간이 많이 권한 쟁의 심판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 말해야 뭐예요?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여야 합의에 의해서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부터 각하해야 한다. 그렇죠. 먼저 올린 법안 먼저 처리하는 게 이것도 상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 때도 17차례 변론을 했는데 윤 대통령 지금 이 경우는 졸속 심판이다. 더 재미있는 얘기가 여기 또 나오는군요. 오로지 탄핵이라는 결론을 향해 신속하게 막 달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위법이 자꾸 생기는 거다. 이렇게 허석좌 교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준법을 해야 되는데 위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 버스 운전해도 차 운전해도 다 신호등 지키고
예? 버스 기사는 철저하게 신호등 지키고 우리 개인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철저히 지키시잖아요. 신호등도 철저히 지키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안 지킨다면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주 심한 말을 하셨더라고요.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대요. 우와, 겁나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의 훈장의 시국 걱정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네. 여러분, 좋은 나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십시다. 감사합니다.